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흔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불릴 만큼 젠트리피케이션은 급격한 도시화의 부작용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태원 경리단길이나 홍대 앞 등 서울의 대표 상권의 몰락도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종로구 삼청동과 익선동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5월 2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종로구 익선동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구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엔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석촌시장 노점들이 거리 가게로 재단장됐습니다. 송파구와 노점 측이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을 이끈 결과입니다. 지난 주말 성북동이 작은 지구촌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맛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중랑천 일대에서는 서울 장미축제가 열렸습니다. 수천만 송이 장미 속에서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소위 뜨는 상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이 종로구 곳곳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영향으로 상권 침체기를 겪고 있거나 지금은 호황기지만 급격한 임대료 상승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조아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산한 거리, 비어있는 상가, 곳곳에는 임대 모집 현수막이 보입니다. 한때 소위 잘 나가던 상권이었던 삼청동. 임대료 상승은 기존 상인들을 밀어냈고 그 빈자리는 대형 프랜차이즈로 채워졌습니다. 특색을 잃어버린 상권에 사람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람이 안 오니까 경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낮춘들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렇게 어려워져 버렸어요. 종로구의 또 다른 대표 상권인 익선동의 상황은 어떨까? 작은 한옥이 밀집해 있는 익선동은 몇 년 전부터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처음 상권이 형성되던 6년 전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껑충 올랐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지표에서 익선동은 경계 단계로 분류돼 임대료 상승과 과잉 상업화 등의 문제가 이미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처럼 개성 있는 상점들이 이탈하면서 익선동만의 특색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특색 있게 동네를 만들면서 업종을 잡아서 하셨던 가게들은 현재 요즘에는 좀 매출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오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게들이 임대료 상승과 매출 감소에 맞물려서 요즘에 좀 바뀌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임대료 올라가게 되면은 장사꾼들만 들어오게 된다. 그럼 익선동 자체 어떤 색깔이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게 자꾸 퇴색되게 되면 물건값도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 뭐하러 오냐. 이에 따라 종로구는 지역 주요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아연입니다. 종로구가 상권 내몰림 문제를 막기 위해 상생 협약 체결과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아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종로구는 익선동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체인점 형태의 업종이 들어서면서 구청의 영업 허가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가 금지된 그 업종을 이쪽에서 영업 허가를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그런 기준과 관리라는 차원에서 종로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종로구가 몇 년 전부터 추진해온 상생협약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마을과 대학로 지역의 건물주와 상인들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상생협약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임대인의 의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너무 임대료가 올라가고 당장 내 수익만 좋은 것보다는 좀 천천히 가고 이게 오래 가서 상권이 꺼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익선동도 지금 뭐 상당히 진행됐다고 봐야 될 거예요. 제약노예 소극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젠트리피케이션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뭐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뭐 별짓 다 했어요. 근데 소극장을 보호했냐? 못 했잖아요. 그때 교훈이 뭐냐? 집주인들한테 인센티브를 강하게 부여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마냥 의욕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지난달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종로구. 올 하반기 용역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오는 11월 첫 자문회의를 연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네, 송파 헬리오시티 재건축으로 철거 갈등을 빚던 석촌시장 노점들이 거리 가게로 세단장돼 얼마 전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자체와 민간이 대화와 타협으로 이끈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가에 수선집과 분식점 등 깔끔한 외관의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재건축이 막빠지던 지난 2017년 말 재건축 단지와 인접한 석촌시장 노점 140여 개가 일제히 철거되고 거리가게로 정비된 겁니다. 거리가게로 새롭게 문을 연 철거 노점들은 인근 근린공원 주변 200m 구간을 따라 조성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에서나 저희로서나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신념들이 있어서 일단 정리가 깨끗하게 됐죠. 여기가 아마 거리가게로 정비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재건축에 따라 노점 철거가 불가피했지만 생계를 주장하는 노점상들의 반발이 빗발쳤고 시위와 청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3년여간의 대화 끝에 송파구와 노점 측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산조회를 거쳐 전체 147개 노점 가운데 116개 점포가 생계형 거리가게로 허용됐고 그중에서도 협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47개의 거리가게가 선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도시 재개발 속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가 그 도로 포장이라든지 책 박물관, 이 근린공원 때문에 철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설득을 해서 모든 사람 한 분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송파구 주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요. 송파구는 거리가게별 관리 대장을 작성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거리가게 조성이 생계대책의 일환인 만큼 폐업 이후에는 신규 입점을 제한해 순차적으로 거리가게 수를 줄여갈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마포구가 진행하고 있는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에 대해 연남동 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조만간 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연남동 일부 주민들이 휴먼타운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반대 측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이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구가 진행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안의 핵심 내용은 휴먼타운 내 건물의 규제 완화로 건물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술집과 노래방 등 유흥업소 등이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해 소음과 쓰레기, 주차 문제 등이 발생할 거란 주장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휴먼타운의 당초 취지인 정주요건 개선에 역행한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온갖 취객들의 온갖 주택은 다 보고합니다. 근데 휴먼타운을 만들 때 그 취지가 그런 취객들하고 이 술집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다. 주민들은 또 구가 진행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경우 환경과 교통 영향 평가 등이 동반돼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전부 생략됐다는 것입니다. 이외 휴먼타운 내 80%를 차지하는 빌라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나 개선 방안 등은 없다며 지구 단위 계획 재지정이 극히 일부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 비판했습니다. 사람들 얘기대로 돼서 술집이 생기고 노래방이 생기고 2층 3층이 뭐 니나노집 생기고 별거 다 생기면 빌라도 좋아진다면 뭐가 좋아지게 만들어주느냐 이 말이야. 엘리베이터를 놔줄 거냐 한 층을 더 올려줄 거냐.
휴먼타운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일단 연남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내용을 알리고 반대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다음 달 중으로 서명부를 마포구와 서울시에 전달하면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저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구리포천 고속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역주행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초등학교 수학여행 버스가 뒤따르던 버스 2대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1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초등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앞선 차량의 사고를 발견해 주행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30분쯤 노원구 상계동 한 공원에 멧돼지 한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119 구조대에 의해 포획된 멧돼지는 노원구청과 한국야생동물구조협회에 인계됐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조선시대 서소문박 저작거리이자 국가형장으로 사용된 서소문 근린공원이 우여곡절 끝에 공사 시작 8년 만에 복합문화공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다음 달 1일 공식 개방을 앞두고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상업 중심지였다가 후기엔 많은 종교인과 개혁 사상가들이 희생된 곳. 시대의 변화를 함께 해온 서대문 근린공원이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역사문화공원으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전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처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국가 공식 처형지였고요. 지상에는 탁 트인 광장에 1984년 세워진 순교자 선양탑을 중심으로 한 역사 공간, 꽃과 나무를 심은 힐링 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4층 규모의 지하 공간에는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의 정신을 기리는 하늘 광장과 서소문을 거쳐간 사람들의 흔적과 구한말 역사와 사상의 흐름, 개혁을 엿볼 수 있는 전시실을 갖춘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9월엔 로마 교황청이 아시아 최초 천주교 순례길의 한 코스로 지정했습니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은 걷고 쉬고 느끼고 또 명상하고 성찰할 수 있는 도심 속 순례 명소로 자리 잡아갈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친근한 도심 속 공원으로, 종교인들에게는 성스러운 순례 여행의 목적지로서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 공간의 장수적 가치를 배가해 줄 것이라고. 지난 2011년 서소문박 역사유적지 관광 자원화를 위해 논의가 시작됐지만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성 논란, 여기에 예산 지원 문제를 딛고 우여곡절 끝에 8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산떼어 그 순례길이나 이런 것처럼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장소입니다.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의 공식 개방은 오는 6월 1일부터입니다. 공원 관리는 중구청이, 그 외 시설 운영은 천주교에서 맡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혁배입니다. 지난 주말 성북동이 각양각국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의 맛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국경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됐던 글로벌 축제 현장에 이승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퍼레이드단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관람객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흥겨운 리듬 아래 국경을 넘어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진짜 재밌어요. 브라질과 스페인, 모로코 등 각양각국으로 구성된 음식 부스에서는 각 나라마다 대표 음식을 뽐내기에 바쁩니다.
축제를 찾은 외국인들은 오랜만에 고향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I think it's really nice. They just brought here kebab and ice cream. So I think I have been here for 1 year and I haven't eaten Turkish food so far. So I think it will be a nice experience. I miss it.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누리마실 세계 음식 축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알리고자 성북구 소재의 대사관들과 성북문화재단이 함께했습니다. 슬로베니아와 필리핀, 터키 등 37개국의 다양한 음식을 선보였고 흥겨운 리듬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공연은 성북동을 작은 지구촌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친환경 의미를 더한 예년과 다른 구성도 눈에 띕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용기 지참 캠페인을 진행하고 개인 용기가 없는 관람객들을 위해 텀블러와 접시 대여소도 운영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문제와 프리 플라스틱 운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지구를 살리는, 그러니까 저희 문화다양성이라는 게 결국 전 지구촌 축제에 가까운데 지구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걸 감안했고요. 아직 또 한국 사회는 굉장히 획일적인 그런 문화들이 강한데 성북에서는 그런 문화다양성을 성북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퍼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0개국의 대사관저가 모여있는 성북동에서 펼쳐진 지구촌 축제. 세계의 맛과 문화를 즐기기 위해 모여든 인파는 축제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꽃, 이 장미는 5월을 대표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장미를 만나볼 수 있는 중랑천 일대에서는 지난 주말까지 서울 장미축제가 열렸는데요. 앵커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장 5.15km에 달하는 장미터널과 중랑천 곳곳을 화려하게 물들인 장미 정원까지 165개 품종, 약 20만 주의 장미가 저마다의 향기로 방문객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천만 송이의 장미가 만개한 중랑천 일대에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장미축제가 찾아왔습니다. 올해 축제 주제는 로즈 가든 앤 로즈 피크닉, 장미 정원에 소풍 나온 것처럼 여유롭게 즐기는 축제라는 의미에 걸맞게 다양한 형태의 포토존과 장미 정원을 대폭 추가했고 화려함까지 더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미있었대요. 이게 장미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장미를 한 군데서 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흔하게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축제도 즐기고 음악도 보고 밑에 이제 먹거리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역시 축제는 장미와 연인, 아내, 3가지 테마로 3일간 메인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축제를 대표하는 장미 퍼레이드부터 패션쇼와 가요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준비 과정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장미 가든을 디자인하고 가꿨고 퍼레이드와 공연 준비를 수개월간 함께했습니다. 먹거리 장터 역시 주민들의 협업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번 축제의 큰 자랑은 중랑 구민의 손으로 만든 그런 장미 축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를 붙이자면 이 서울 장미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서로 너무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감사한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3일간의 메인 행사는 끝났지만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소소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리틀 로즈 페스티벌로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네, 지난 주말 노원구에선 미래과학축제란 제목의 과학대잔치가 열렸습니다. 드론 날리기 대회가 진행됐고 다양한 종류의 로봇도 선보였는데요. 현장에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항공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무선 원격 비행체 드론. 크고 작은 비행체가 하늘을 수놓습니다. 안정적인 이착륙과 장애물 통과 등 비행 기술을 겨루는 시간. 참가자들은 그간 갈고 닦은 솜씨를 뽐냅니다. 드론의 장애물을 통과해서 기록을 낼 때가 처음에 아빠가 드론을 갖고 와서 날리다 보니까 재밌어서 대회도 나가면서 시작했어요. 로봇 탑쌓기 부스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3분 안에 이 탑을 2개만 만들어서 하면은 성공하면 상품이 주어지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요.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조종대를 잡고 나니 상자를 잡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들어 올리는 거하고 중심 잡는 거 그것도 어려웠고 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움직이는 게 재밌고 올리는 게 어려워요.
노원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과학대잔치가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드론과 로봇, 가상현실 등 미래 혁신 기술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로 로봇 경기하고요. 드론 경기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우주학교에서 하는 물폭탄 같은 거 그런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35개 부스들이 각종 있고요. 노원구는 과학축제에 대한 주민 반응이 좋았던 만큼 내년에는 행사 규모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들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종로구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다음 달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받습니다. 참여 내용은 주민을 위한 공간 조성과 활용 방안, 종로의 특색에 어울리는 문화예술적 요소 도입 방안, 설치 희망 시설과 운영 방안, 기타 창의적 아이디어입니다. 수렴된 주민 의견은 통계 처리를 통해 신청사 건립 자료로 활용됩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 의견은 종로구청 홈페이지와 SNS,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연 문화의 산실, 대학로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예술인들은 점점 대학로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연극 축제인 대한민국 연극제가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립니다. 연극계의 화합과 새 출발의 계기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미투 사건에다 젠트리피케이션까지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연극계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